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확정이 됐죠. 바로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 당대표보다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권이 한 1년 정도 남았고, 그동안에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25번이다, 6번이다 계속해서 국민들 눈높이를 못 맞춰줬던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는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표심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제 첫 번째 요건이 부동산 민심이 떠나간 게 첫 번째 요건이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계속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금 부동산의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동산 정책, 이 정치와 연관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곧 종부세 요율도 올라가고 양도세 요율도 올라갈 텐데 어떤 정책 그대로 가가지고 이 대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 당연히 이 더불어민주당 어떤 정당이건 간에 이 대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별의별 정책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 송영길 의원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 걸 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첫 주택 구입자 LTV 완화. 자, 주택담보대출을 완화시켜주겠다. 종부세는 신중하게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생애 처음 주택 구입하는 이런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90%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자,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이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가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액수 조정을 신중해야 한다.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액수 조정,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액수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게 9억에서 12억으로 가는 게 많다는 지금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럼 10억으로 가든가 11억으로 가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자, 1분 1답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보완은 이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 이사 공급 대책이 뭡니까? 이 병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080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 서울에만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LH라든지 이 공기업으로 이전해오는 공공주도의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지정되는 지역에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금 청산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아니냐, 소급 적용은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방송을 정치권이나 국토부나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들 별로 주장 안 할 때 계속 주장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실수요자들 위해서 대출을 미국 거의 100%까지 많이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 어떻게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똑같이 대출돼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근로소득만 가지고 집을 언제 살 수 있겠느냐. 이 근로소득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빠르게 뛰는데 어떻게 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지렛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송영길 의원이 아마 장대장 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는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자,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90%, 뭐 80%, 몇 퍼센트가 됐든 많이 해주면 그러면 집값이 뛰는 게 아니야. 자, 뭐라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제가 그 송영길 의원이 인터뷰하는 다른 매체를 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값이 뛴다고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대출을 많이 못 해주는 것은 물가가 뛴다고 월급을 못 올려주는 거랑 똑같다. 월급이 많이 올려주면 여러 가지 소득이 많아지면은 물건들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뛴다. 그러니까 물가가 뛰는 게 무서워서 월급을 못 올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영끌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청약 관련해서도 일반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가점은 당연히 이 젊을수록 더 가점이 낮고 또 특별 공급도 사실상 결혼을 한 사람부터 특별 공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결혼 초혼이 늦어지고 또 싱글 비혼주의자가 많은 이 시점에서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차원 무조건 애들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아야 고령화가 해결된다.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뭐 이걸 갖다가 무조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다양한 부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 자, 종부세, 재산세 완화는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을 신중해야 한다. 이건 지금 왜냐하면은 열성 민주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지금 들고 일어났죠. 종부세를 누굴 좋으라고 올리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집을 안 살 생각인가 보죠. 1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도 못하게 하면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과연 세금을 갖다가 왜 자꾸 1주택자까지 많게 하기를 바라는 건지 그건 못된 심리 아닌가요? 자꾸 이게 좋은 마음을 써야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오히려 노년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현재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자 1주택자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20% 공제가 적용되지만 5년에서 3년 사이 공제 구간을 만들어 완충할 수도 있다. 자, 저도 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지금 현재는 5년 이상 보유,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20%, 30%, 뭐 40%인가 지금 50%인가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근데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1주택자라도 갈아타기를 해버리면 이 5년 뭐 7년 정도 살다 갈아타기 한다. 세제 혜택 못 받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고령 65세 이상부터인가요? 고령자에 대한 60세인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이거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올려드렸는데 고령자 혜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장기 보유 고령자에만 이 종부세 혜택이 되는 부분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다. 과세 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집을 팔고 세금을 내라는 얘기냐? 그러면 집을 처분할 때 그동안 못 냈던 세금을 내게 하는 이연제도. 이것도 논의를 계속하고 해야 될 겁니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 늦출 필요가 있다. 공시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 기준으로 인해서 바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 보유세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한 해 세종시 같은 거 작년 대비해서 70%가 오르고 서울이 평균 20%가 오릅니까? 이건 과한 거죠. 실거래가 그렇게 올랐으니까 무조건 공시가도 올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처분하지 않는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세금만 늘어가는 것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오늘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당대표가 송영길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청와대는 이제 정권 말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에서는 조금 청와대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권이도 말기에 가면은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과의 거리를 두는데 좀 이번 정권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 위주로 이제 어떤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마지막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정도 남겨놓은 이 대권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당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 해놓은 걸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대출을 좀 완화해주고 세금을 조금 더 완화해주면 지금보다는 매수 심리가 조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1주택자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점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지금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가 하반기에 이어지지만 이런 심리는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도 직접 궁금하신 것을 직접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